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실리콘밸리 뱅크를 시작으로 은행들의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제2의 서프라임 크라이시스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10월 이후로 거의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뱅크 페일리어가 일어났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을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은행들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높아진 인플레이션으로 미연준에서 급하게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많은 기업들이 특히나 빚이 많고 매출과 캐시플로우가 없는 성장주들이나 스타트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익스펜스도 높아서 힘든데 금리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올리는 바람에 빚에 대한 이자도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있는 잔고는 다 털어서라도 생존을 해야 하는 현실이죠. 자, 여기서 다들 아시다시피 스타트업을 주 고객으로 잡았던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 회사들이 생존을 위해서 갑자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을 빼가는 바람에 은행에서는 고객들에게 돌려줄 자본이 충분하지 않았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2 빌리언 가까이 손해를 보고 국채를 팔아서 그 부족했던 액수를 메꾸려고 했는데도 부족해서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FDIC 사이트에 failed bank로 오르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 제롬 파월이 지난 미연준 미팅 때 금리를 올해 더 올릴 수도 있고 금리를 낮추는 일은 2023년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더 많은 은행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뱅크 등의 뉴스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commercial real estate, 다시 말해서 상업용 부동산 분야의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residential real estate이 아닌 사람들이 일하는 오피스 같은 commercial real estate 분야에 5년 안에 페이오프해야 되는 빚이 무려 2.5 트릴리언이라고 합니다. 자, 빌리언도 아니고 트릴리언 단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 문제들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위에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의 마켓 상황이 2008년 때와 너무 비슷해서 데자뷰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유사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페이트리온 서비스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마켓의 인사이트, 차트 분석, 그리고 저와 투자를 35년, 40년 이상 하신 멘토님의 매수 매도를 나누고 있지만 페이트리온 멤버가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매일매일 아침에 그날 일어나는 뉴스와 인사이트 그리고 기본적인 차트 모멘텀 등을 나누고 있으니 디스코드에 오셔서 참고하시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리저널 뱅크의 경우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되지 않고 많은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지불할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은행들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빼가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지금 국채 이자율도 엄청 올라서 은행에 돈을 놔두는 것보다는 국채 돈을 파킹하는 것이 훨씬 큰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죠. 체이스 뱅크의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내 돈을 맡겨놨을 때랑 비교했을 때 6 months treasury bond에 지금 투자를 하실 경우에 연이자 4.5%를 보장받을 수 있는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헤지펀드들의 큰 돈마저도 은행이 아닌 국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은행으로부터 큰 돈들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이낸셜 섹터가 아주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리저널 뱅크들이 관여하고 있는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빚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마켓의 시한폭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으면 그 많은 돈을 은행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행이나 비즈니스에 더 높은 이자율을 받고 빌려주거나 국채 그리고 리얼에스테이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조금씩 오르고 있던 이자율이 다시 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너무 쉬워졌고 팬데믹으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구조 기금들을 나눠줘서 미국 경제 자체에 어마어마한 돈이 풀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말 2021년에 주식시장은 엄청난 호황기를 누리게 되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들도 정말 많은 데다가 스펙들이 거의 판을 치는 마켓이었죠. 2021년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펙으로 상장하는 뉴스만 나와도 그 바로 다음날 그 스펙의 주가가 몇 배씩 뛰는 말도 안 되는 마켓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스펙으로 인한 IPO가 꾸준히 낮은 수치를 유지를 하다가 2020년 코로나 때 248건으로 오르는가 싶더니 2021년에는 무려 613개의 회사가 스펙으로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돌던 시기였고 그 많은 돈들은 결국 은행에 맡겨졌었죠. 자, 돈이 많아진 은행들은 당연히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투자를 했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채만 무려 100 빌리언이나 투자를 했고 다른 은행들도 이 당시에 국채 투자를 엄청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엄청 올라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unrealized loss가 무려 600 빌리언이 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많은 은행들이 만기 전에 국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마어마한 손해일 것이고 분명히 마켓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국채 이외에도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은행들이 투자하는 분야가 있었는데 바로 commercial real estate입니다. 이 당시에 0에 가까웠던 이자율로 좋은 투자 기회라는 생각에 commercial real estate, 즉 오피스 같은 건축물들을 짓기 위해 대출받는 빌더들이나 오피스들을 사들이는 회사가 많았었죠. 이자율이 0에 가까웠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는데 몇 가지 아주 큰 문제가 생겼죠. 하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마켓 역사상 이자율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빌릴 때는 이자율이 0이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4에서 5%까지 올라왔죠.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오피스에 나와서 일하는 것 자체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실제 오피스의 20% 가까이가 비어있어서 미국 역사상 이렇게 오피스들이 비어있는 것이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그 수치가 아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피스가 비어있다는 것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렌트값을 그만큼 받지 못해서 수익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5년 안에 페이오프 해야 되는 commercial real estate 넷이 빌리언도 아니고 무려 3 trillion이나 된다고 합니다. 5년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2023년에만 페이오프 해야 되는 빚이 160조 원이 넘는데 이미 35조 원은 갚아야 할 날짜를 지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건물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이 3 trillion 빚의 25%는 오피스의 렌트 수익과 오피스의 자산을 담보로 빌렸다는 겁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오피스들이 당연히 다 나갈 거라는 전제하에 대출을 받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20% 가까이 오피스들이 비어있는 상태인다가 그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빚을 갚아야 하는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비어가는 오피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commercial real estate 뎃의 무려 70% 이상이 체이스 같은 빅뱅크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많은 regional small bank라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020년에 commercial real estate 론의 비중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이 바로 regional bank들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27%로 그 비중이 그 전해인 20%보다도 7%나 올라갔죠. 이런 론들의 70% 이상이 regional bank로부터 빌린 건데 만약 빌린 기관들이 줄어든 오피스의 렌트와 높아진 금리로 돈을 갚을 역량이 되지 않아서 디폴트를 한다 혹은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들을 리저널 뱅크에게 넘기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이걸 판다고 해도 아주 헐값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이런 식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건물주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리저널 뱅크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브룩필드 애셋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2개의 건물들이 디폴트가 나서 넘겨졌고 조만간 페이오프 듀 데이시 다가오는 많은 건물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디폴트가 되어서 아주 큰 타격을 받거나 파산하는 리저널 뱅크들이 많아질 거라는 걱정에 이미 오피스 프로퍼티에 관련된 주식들은 크게 떨어졌고 투자자들도 지금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사이클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건물들이 디폴트가 일어나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리저널 뱅크 같은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보고 넘겨받은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를 헐값에 팔아 넘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리저널 뱅크 같은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론을 더 이상 해줄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론 받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론 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의 디폴트가 더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리저널 뱅크 같은 경우에는 빌려준 돈을 더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넘겨받은 건물들을 더 싼 값에 계속 팔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저널 뱅크들의 도미노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고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미 연준에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펼치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번에 제롬 파월이 이야기한 대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올해 금리를 낮출 생각이 없다면 더 많은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의 디폴트로 더 많은 리저널 뱅크들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을 반드시 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이상 오늘은 리저널 뱅크의 붕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뎃에 대한 정보를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